작물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대파, 대파는 다연생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옆에 이제 뿌리가 계속 늘어나서 계속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파는 보통 10월 중순까지 해서 옮겨 심으면 겨울 나요. 그 다음에 또 겨울 나는 게 우리 왜 동네마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뭐 월동초나 삼동초, 뭐 하루나 유채 이제 같은 거거든요. 얘들이 이제 겨울 나는 채소예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봄 되면 이렇게 왜 유채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나물로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삼동초라고 하기도 하고 월동초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보통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뿌려요. 9월 중순에는 열무처럼 먹고, 근데 이제 9월 중순에 별로 안 하는 게 그때는 이제 무 뿌려서 열무를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겨울 나는 게 이제 10월 중순에 뿌려서 그 다음에 봄에 먹는 뭐 쪽파나 또 시금치 이런 애들이 겨울 나요. 겨울 작물이죠. 이제 겨울 작물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별로 할 일이 없어. 뿌려놓고 그 다음에 봄에 먹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파 중에 뭐가 있냐면 돼지파. 돼지파는 되게 매력적인 파인데, 돼지파는 보통 한 10월 말 정도에 심어요. 늦게. 그거는 그해 안 먹어요. 그해 안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언제 한참 이제 막 잘 크고 먹을 때 정도가 되냐면 4월 중순부터 먹을 때가 돼요. 근데 이제 이때가 되게 매력적인, 왜 돼지파가 매력적이라고 하냐 하면, 요때가 그 전에 뿌린 대파나 봄에 일찍 뿌린 대파들이 아직도 이제 실파나 중파가 안 돼서 시중으로 못 나가요. 이제 그러고 그때 뭐 먹냐면 보통 봄 되면 쪽파를 먹거든요. 쪽파가 이제 봄 되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쪽파 막 봄비 막 내릴 때 그 쪽파, 봄비 내리는 거 보면서 쪽파에다 해물 몇 개 넣고 파전 먹잖아요. 네. 겨울 났으니까 파가 얼마나 맛있겠어. 달달하고. 봄에 왜 쪽파 드신 거 생각나죠? 그거 맛있어요. 근데 요게 4월 중순이 되면 쪽파가 고스라들어요. 대파도 없고 쪽파도 없잖아. 근데 파는 먹어야지. 우린 파 없으면 큰일 나잖아. 그때 먹는 게 돼지파예요. 요때 딱 나와요. 근데 요때 왜 돼지파가 이제 뭐 한참 크죠. 한참 먹기 좋은데, 요때 돼지파를 또 어떤 용도로 먹냐면 열무김치. 이게 봄에 열무 뿌리고 난 다음에 열무가 이렇게 딱 자서 김치 삶을 때 되거든요. 근데 이 열무김치에 들어가는 쪽파가 없는데 이 돼지파를 넣으면 돼지파가 시원한 맛을 낸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쪽파처럼 얘가 우리 왜 쪽파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랑 비슷하잖아요. 쪽파가 이렇게 심는데, 돼지파는 다 익고 나면 쪽파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쪽파보다 더 굵게 나와요. 그거를 이제 껍질 이렇게, 걔는 껍질을 잘 벗어져요. 쪽파 껍질 벗기기 어려운데 돼지파는 껍질 잘 벗기죠.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초절임해요. 초절임해서 어디다 먹냐 하면 그 일식집 가면 락교 나오잖아. 아, 그래요? 그게 돼지파요. 그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 이게 무슨 파대기도 아니고 뭐 애매한데 그게 돼지파예요. 그래서 돼지파는 시골 농가에서 어르신들이 팔기는, 사람들이 돼지파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쟁 같다, 왜 일식집에서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옛날 어르신들도 계속 먹었는데 요때 잠깐 먹는. 그게 이제 겨울 나는 거고, 겨울 작물의 주력은 이제 형제는 이거죠. 이제 마늘하고 이제 마늘하고 양파예요. 마늘하고 양파인데, 마늘은 우리나라가 마늘은 보통 두 종류를 먹어요. 마늘은 두 종류를 먹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보통 저쪽 부안을 중심으로 해요. 부안이나 변산 아래쪽은 한지 마늘이 안 돼요. 육종 마늘이 안 돼. 육종 마늘이 안 돼서 거기는 난지 마늘을 심어요. 난지 마늘은 어떻게 아시냐 하면, 우리 식당 가보면, 식당이나 왜 어머니가 해주는 마늘 장아찌 보면 마늘을 이렇게 반 토막 위에서 이렇게 반 자른 거 있잖아요. 쪽수 막 되게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게 난지 마늘이에요. 그거는 쪽이 많이 나와요. 쪽이 많이 나오고, 쪽이 많이 나온 대신에 뭔가 약점이 있겠죠. 맛이 덜 매운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저장성은 좀 떨어지고, 근데 쪽수가 크고 통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친환경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육종 마늘 심어서 어디로 넣냐 하면 급식으로 넣어요. 급식은 이런 말 하면 그러죠. 급식은 알 커야 되거든. 무조건 감자도 커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급식으로 보통 이제 난지마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난지마늘은 용도가 뭐냐면 마늘 자체가 싸거든요. 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남쪽에서 자라니까 마늘 대도 길게 나오거든요. 크게 굵게 나와요. 그래서 마늘대를 먹어요. 마늘대, 왜 마늘대 왜 봄에 마늘대 시중에 나와서 그거 이렇게 살짝 데쳐서 새콤달콤 묻혀가지고 왜 이렇게 먹으면 마늘대도 맛있잖아요. 그 마늘대도 장아찌 해서 돼지고기 쌈 싸 먹을 때 마늘대 이렇게 딱 올리면 이제 마늘맛 나죠. 돼지고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 마늘대나 장아찌용 마늘이 난지 마늘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육종 마늘은 들어보셨죠? 육종 마늘은 쪽수가 적게 나고 크기가 작게 나오는 대신에 매콤하면서 끝맛이 단맛이 있고 저장성도 오래 가고, 그래서 아는 어르신들은 김장할 땐 꼭 육종 마늘만 넣어요. 육종 마늘은 단양이나 서산이나 좀 선선한 지역, 그렇게 이쪽 연천도 다 육종을 심어요. 난지는 안 돼요. 마늘 자체가 안 돼. 이해하세요? 그래서 마늘은 두 종류가 있다. 난지가 있고 한지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무식해. 그래서 마늘이 난지가 있고 한지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시중에 가보니까 마늘이 되게 큰데 값이 좀 싸단 말이야. 한 살림에 갔는데 같은 마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사기 시작하는 거야.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늘은 커야 돼. 제일 하기 싫은 게 마늘 까기잖아. 보통 그러니까 남편 시키죠. 여보 마늘 까. 그럼 저쪽 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까는데 남편 입장도 무슨, 남편도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죠? 까는데 한쪽 까는데 무게가 많이 나와야지 뭐 요따만 거 까고 앉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부터 난지 마늘만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살림도 이제 한지 마늘 수매를 안 해요. 그래서 무식해서 그 맛있는 이제 난지 마늘, 이제 한지 마늘 이제 먹기 좀 힘들어졌다. 그래도 예전 분들은 육종 마늘 좋은 건 아시는 분들 아직도 육종을 살. 근데 여기는 난지를 못 심어. 그러니까 생협으로 납품 들어가는 거는 난지만 수매를 해요. 홍성에서는 뭐 심어요? 저번에 홍성은 두 가지 다 돼요. 그러니까 딱 중간이라. 네. 홍성은 난지는 조금 일찍 심어요. 그래서 난지는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마늘밭 이게 난지는 심으면 마늘 싹이 한 요만큼 난 상태에서 겨울을 나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심어. 9월 중순에서 9월 하순에 심어요. 근데 한지는 지금 이거 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심잖아요. 그러면 얘는 싹이 안 난 상태에서 겨울을 나요.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내년 봄에 되면 보통 이제 마늘밭은 이제 볏짚을 이렇게 두텁게 덮거든요. 두텁게 덮으면 이제 좀 따뜻하죠. 우리는 집에서 이불 덮고 주무시잖아 겨울에. 그럼 뭐 마늘도 덮어줘야지. 마늘은 얘는 뭐 이제 뭐 강하게 자라. 얘는 안 춥나. 땅이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되면 땅이 부풀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이게 마늘이 위로 밀려 올라와요. 그럼 볏짚을 덮어주면 그게 이제 덜 녹고 덜 얼죠. 그럼 마늘이 이렇게 밀려오는 경우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2월 말 3월 초가 되면 볏짚을 걷어요. 그 어르신들 중에는 그냥 불 지르는 경우도 있어. 근데 마늘 싹이 요만큼 올라와서 불 지르면 죽겠다. 아니야, 잘 살아요. 다시 싹 올라오게 이걸 막 걷어내고 막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불 싹 싸지르는데 요즘 불 싸지면 큰일 나. 산불 나는 거도 좀 벌금내. 요새 그냥 저장하다 보면 싹이 많이 나던데. 네, 그건 때가 됐으니까 나는 거예요. 걔는 심어도 돼요? 아니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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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도 돼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육종을 심는 거고, 지금 심어서 싹이 안 난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봄이 되면 볕줄 이렇게 싹 걷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불은 따뜻하라고 덮는 거잖아. 그죠?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볏짚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풀들이 안 나잖아요. 그럼 고기를 이렇게 삐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때 갈등이 생겨. 얘를 걷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풀도 안 나고 볏짚이 덮여 있으니까 우린 풀을 뭐 무섭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럼 따뜻하니까. 그러면 이걸 걷는 게 나을까 안 걷는 게 나을까 고민이 생기죠. 근데 어르신들 다 걷거든요. 그때 왜 걷냐 하면, 어르신들이 왜 걷냐 하면, 걷으면 해를 직접 받잖아, 땅이. 그럼 지열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걷는 거보다 걷는 게 마늘이 더 잘 자라. 그래서 봄이 되면 2월 말 3월 초 되면 싹이 올라와서 볏짚을 걷을 때 싹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 요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들춰보면 싹이 이렇게 보일 때 그때 싹 걷어야 돼요. 그래서 땅이 따뜻해지면 이제 마늘이 막 크기 시작하죠. 그렇게 크기 시작해서 수확은 난지 마늘은 6월 초에 시중으로 나와요.
아까 일찍 심었으니까 일찍 좀 나오죠. 그래서 보면 아직 마늘이 나올 때가 안 됐는데 트럭에서 마늘 장사들이 다니구나. 그건 난지 마늘이야. 보면 이렇게 막 쪽수가 이렇게 크고 어우 좋네 뭐. 옛날에 그게 쌌어요. 쌌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커야. 근데 그게 육쪽보다 싼데 쪽수도 커. 야 이거 대박이구나. 마누라한테 여보 이거 샀어라고 자랑하면 마누라가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뭘 왜 이걸 샀냐 뭐 이러냐. 이건 장아찌밖에 못 먹어.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맛있기는 육쪽이 더 맛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육쪽만 심는데 최근에 이제 뭐 홍산 마늘이라고 홍산 마늘이고 난지도 되고 한지도 되는 마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찍 심으면 난지가 되고 늦게 심으면 한지가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한지를 심고 뭐 연천이나 파주 이쪽에서 옛날부터 심어왔던 육족들이 괜찮아요, 종자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심은 게 이쪽 근방에서 우리농 아니요, 저희는 지금 연천에서 온 씨마늘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지? 경상도 의성.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거 할 때 이 마늘이 씨마늘이 좋은 마늘을 심었어요. 근데 이제 마늘을 심으면 마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은 기본 육쪽이에요. 육쪽이 완벽한 거야. 그죠? 보관도 육쪽이. 육쪽이어야 나와. 육쪽이 나와야 돼요. 육쪽이 이렇게 예쁘게, 그죠? 완벽하게 나와야 돼. 얘는 육쪽 나와야 되는 거야. 육쪽이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런 것처럼 육쪽이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육쪽이 계속 내가 이렇게 캐서 보면 육쪽으로 나오다 이렇게 쪼개 보면 얘는 세 쪽이네. 얘는 네 쪽이네. 이게 퇴화를 하는 거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할 때 이렇게 쪽수가 육쪽을 갈라서 이렇게 크고 좋은 애들을 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시기가 보통 한 6년에서 8년 넘어가면 쪽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퇴화되죠. 그러니까 퇴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선발 육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뛰어나네. 그죠? 얘를 이렇게 선발을 하잖아. 마늘도 이렇게 씨마늘 쓸 때는 크고 좋은 애를 씨마늘 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화를 해요. 그러면 걔를 퇴화를 하면 보통 퇴화를 하면 그 퇴화를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마늘종 있잖아요. 마늘종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마늘종 올라오면 마늘종은 이제 바늘을 입에 물고 이렇게 밑에다 바늘에서 이렇게 쏙 찌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뽑으면 공기가 들어가니까 마늘종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마늘종 이렇게 쫑쫑쫑 썰어서 멸치 넣고 볶아보면 맛있고, 그죠? 그다음에 고추장 찍어도 맛있고. 마늘종. 바늘 어디다 찔러? 여기 마늘종을 이렇게 쭉 뽑으면 공기가 압축이 돼서 잘 안 빠지거든요. 그 밑에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구멍을 싹 내주면 쭉 잘 빠져. 그게 그깟 마늘종이 뭐라고 뽑다가 끊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맞아요. 속 쓰려. 모양새도. 남편 사고 치는 것보다 더 속 쓰려. 이건 농담입니다. 남편들은 다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거기다 바늘을 이렇게 쏙 찌르면 구멍이 나면 이렇게 쏙 잘 빠져요. 그럼 바늘부터 다 쭉쭉쭉 찌르고 다니니까요? 근데 이제 어디다 찌르는지 애매하잖아. 근데 이렇게 뽑다 보면 이렇게 눌러보면, 그죠? 동그랗게 된데, 이렇게 몰랑몰랑 한데다 구멍을 내면 이렇게 쭉 빠지죠. 여하튼 이제 그런 도구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 그래서 마늘종을 이렇게 뽑으면 마늘종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볶잖아요. 근데 마늘종 보면 중간에 이렇게 볼록한 데가 있어, 위쪽에. 네. 약간 볼록한 게 있죠. 그거 마늘 버려요. 맺히려고 그러면 마늘 맺히잖아. 여기 손톱만한 마늘이 맺혀요. 그게 싱. 손톱만한 그거는 이제 우리 그냥 썰어가지고 그냥 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줘요. 마늘종을 안 뽑고. 마늘종을 왜 뽑냐면 마늘종으로 영양이 가니까 마늘을 굵어지라고 마늘종을 앉아서 막 열심히 뽑거든요. 그리고 또 마늘종이 돈돼. 그렇죠. 왜냐면 마늘종은 저장했다가 채소 안 나올 때 마늘종을 빼면 이렇게 시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늘보다 마늘종 값이 더 좋아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늘종 의식적으로 뽑거든요. 마늘 굵어지라고. 근데 씨마늘 만드는 사람들은 마늘종을 줘요. 그럼 마늘은 덜 굵어져도 요 위에 있는 아까 말씀 그 볼록한 개가 이렇게 볼록해지고 점점 커져요. 그걸 까면 이렇게 손톱만한 마늘들이 들어있어. 그걸 주화라 그래요. 개를 심어요. 개를 이렇게 심어. 이렇게 심을 때, 요거 심을 때 이렇게 심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손톱만한 이렇게 요만한 통마늘이 나와요.
한쪽 짜리만 있는 한쪽짜리. 한쪽만 요거를 요게 껍질도 잘 까져요. 요걸 가지고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진짜 맛있어. 통마늘. 근데 요 놈을 가지고 요 놈을 가지고 한 해 심었잖아요. 주화를 네. 심어서 그 다음에 통마늘이 나왔잖아. 얘를 심으면 그 다음에 다 육족이 나와. 걔가 그러니까 원조네 육족. 그래서 씨마늘 사러 가면 씨마늘 파는 가게가 아니라 그 씨마늘 마늘 농가에 가서 씨마늘 사러 가서 물어봐요. 주화 줄까? 육족 줄까? 물어봐요. 그럼 주화 주세요. 그러면 이제 통마늘 줘. 이게 얘를 심으면 육족이 나오는 거죠. 얘는 좀 더 비싸. 그래서 마늘 이제 종자를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주화만 심어요. 산쪽 때 심어가지고 통마늘 이렇게 팔죠. 왜 그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딱 이제 세팅 완전히 한동안에 계속 육족이 잘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늘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예. 많이 배우셨죠? 네. 500원씩 네.